메모리는 긴 다운턴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예요. 가격이 싸도 사는 고객이 없다는 게 재고의 문제라. 결단의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년 정도 다운 사이클이 있다 하면은 1년 반쯤 지났을 때 이 소부장주가 선제적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오늘은 뭐 반도체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삼성 이제 많이 먹었다 아이가. 그만하이. 이거 마켓이 많이 늘었잖아. 경쟁사 다 감산하고 하고 너희들은 안 한다고 했잖아. 야금 했는지 모르지만 마켓이 되게 늘었다며. 이거 그만해. 뭐냐 먹었다 아이가. 얼마나 더 먹으려고. 결단을 내라 이거죠. 아, 그 얘기는 무슨 결단을 내리라는 얘기예요? 감산을 확실히 하라고. 아, 감산을 해라 확실하게. 상황이 바뀌었다. 이거를 이구동성으로는 아니고 두 군데 애널리스트가 동시에 월요일날 발표를 했어. 월요일날 리포트를 냈어요. 그거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데 내일 모레 실적 발표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뭐 아무 얘기 안 하고 넘버만 나는 거니까 1,000억인지 마이너스 1,000억인지 500억이 흑자인지 2,000억이 흑자인지 3,000억 흑자 나면 서프라이즈 될 것 같아요. 회사 전체적으로 3,000억 뭐야? 이럴 것 같고 한 순간 3,000억 흑자면은 마이너스 150억 흑자하면은 진짜 시리어스하네 이렇게 하는데 실적이 나쁘게 나올수록 이거에 힘이 갈 수 있죠. 그럼 뭐 하는 거야? 결단 안 내리면 진짜 끝장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삼성전자 재고가 마켓셔가 45%, 48% 거의 50%니까 네. 재고도 가장 많겠죠. 예, 그래서 재고가 애널리스트들이 여기 예측 여기에 기준 잡은 삼성전자의 재고라든지 인더스트리 재고가 낮습니다. 이게 높은 재고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숫자가 사실은 마음속에 있는 숫자는 이보다 더 높아요. 그렇게 했다는 답이 안 나와. 삼성전자가 올해 내내 1조도 못 볼지도 몰라요. 올해 전체 1년간 1조도 못 볼지도 모른다는 시나리오도 갖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그 스타트는 뭐냐면은, 스타트는 지금 재고가 25주 정도 됐다. 22주는 얼마죠? 6개월치 삼성전자 메모리 재고가 라는 것이 좀 폴캐스트를 잘한다는 애널리스트들을 최근 한두 가지 모아지고 있어요. 여기 나온 거는 그것보다 톤 다운해서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근데 두 군데 삼성증권하고 SK증권하고 나온 삼성증권 얘기했는데 정리를 잘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은 삼성전자가 결단 안 내리면은 하이닉스 엊그저께 뭐였죠? 2조 뭐 운용자금으로 교환사채. 교환사채 발행했죠. 조건은 좋아요. 1.7%고 2030년에 하는 거리고 11만 7천 원이면 그것도 뭐 자사주로 줘버리고. 자사주 주고 자사주 아직 남아있으니까 또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아직 버틸 수 있어. 그냥 투자는 안 하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재고를 엄청 떨이하거나 뭐 감산 많이 했는데 어떻게 감산 더해? 더 못해? 그럼 운용자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돈은 이조했고 또 한 1, 2조 또 있을 거예요. 그런 조건이면 조건은 좋아요. 사실은 뭐 CB 발행한 것도 아니고 주식을 더 발행한 것도 유증당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 차입을 해서 누구처럼 삼성전자가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차입하고 LG 디스플레이가 LG전자한테 6.5% 이자 지고 차입하고 이거 대비해서는 하이닉스 잘한 거죠 사실은. 지금 행정은 잘한 건데 얼마나 힘들길래 그랬을까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어저께 좀 빠졌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그거의 원천은 뭐냐면 둘 다 시장이 안 좋고 맞는데 하이닉스도 마이크론도 감산을 많이 했건만 삼성은 동참을 불분명하거나 마켓쉐어 확장하고 경쟁력 우위라는 거를 모토로 내세우면서 마켓쉐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상황이 어떠냐 보자고요. 어쨌든 시간이 작년 한 4분기 10월, 9월부터 반도체라는 업황 IT가 안 좋다는 거 해가지고 그때부터 해서 재고가 많이 준 데가 있어요. 섹트를 만드는데 스마트폰, 노트북, 가전제품 뭐 이런 재고는 많이 줄어서 정상화되고 있답니다. 현재. 단 일반적인 TV는 높고 그런데 우리는 반도체는 우측 끝에 있어요. 반도체는 공급사 재고. 문제는 삼성 하이닉스의 반도체 메모리 재고가 너무 높다는 거죠. 그리고 해결되기를 바라는 가장 큰 거는 우리 앞쪽에 우리 걸 쓰는 완제품 말고 고객사 부품 재고도 여전히 높아. 요게 먼저 낮아져야 돼. 그나마 IT에서 괜찮은 주식은 삼성 전기 정도였잖아요. 그렇죠. MLCC가 먼저 감소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일반적인 스마트폰, 노트북, TV 모든 서버에 있는 재고는 자동차 빼놓고 자동차는 많이 나아졌죠. 자동차는 많이 나아졌죠. 어쨌든 간에 이게 재고가 이게 2, 4분기에 줄어야 돼.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재고가 주는 거는 3, 4분기부터 줄 수 있었거든요. 3, 4분기. 줄 수 있는 것도 수요가 좋거나 그렇죠. 재고로 감소를 투자를 줄여야 되는데 삼성이 안 줄이고 있으니 이게 상대적으로 삼성 메모리는 긴 다운턴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이걸 삼성전자가 알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SK증권을 본 건데 1사분기 현재 이 재고가 프로덕션이 있는데 슈먼트가 안 나가니까 재고가 얼마야? 여기 한 18주 있는 걸로 나오잖아요. 삼성전자 재고. 이게 자기 진짜 마음의 재고가 아니라고. 이것도 더 높은데 이렇게 계산했다가는 연말 돼도 대책이 없기 때문에 넘버가 안 나와. 네. 만약에 이거 20조 시작해서 이렇게 13조로 끝나잖아요. 연말 돼서 13조다. 그러면 삼성전자 올해 내내 했을 때 흑자 5조도 안 나옵니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투자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그 업황 바닥 형성을 위해서는 공급 제약이 필요하다는 이렇게 아주 그냥 추상적이고 긍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감산해라. 이거 안 하면 나 투자, 저기, 애널리스트 분석 못 해먹겠다. 이 소리예요. 이 정도까지 나왔어요. 그런 뭔가 있었어요. 조금 더 삼성증권은 좀 더 디테일하게 했어요. 볼까요? 재고치가 지금 대충 27주, 30주, 고객사하고 공급사 다 합산는데 이거를 지금 재고 갖고 있는 거 반을 줄여야 된다. 반을 줄여야지 연말에 정상 재고가 가능하다 하는데 연말에 정상 재고를 반 줄이려면은 여기 보면은 하이닉스가 지금 10% 초반의 감산을 30%, 마이크론이 현재 20에 30%인데 삼성전자가 10% 이상의 감산을 하지 않으면 얘네들이 더 감산하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얘기는 재고가 정상화 비슷하게 연말까지 열심히 재고가 줄이려면 삼성의 감산의 업고는 쉽지 않다는 걸 하는 거예요. 삼성이 네. 얼마? 10% 이상 감산을 해줘야 돼요. 그거를 4월 말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지. 근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돼요? 모르겠는 거지. 그러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이런 시츄에이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을까, 삼성이? 기본적으로 마켓시어가 느니까 그냥 어차피 업황 빨리 안 올 것 같은데 마켓시어나 잡아먹자 이런 얘기예요. 삼성전자 마켓시어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정도? 삼성의 마켓시어는 얼마? 글쎄요. 반. 50%? 근데 이게 한때 이 규모가 커요. 2016년 초에 16년 초인가 17년 되기 전에 50%까지 갔던 게 한때는 40% 초반까지 갔고 얼마 전에 작년도 2, 4분기인가 요때 41급 내려갔었어. 근데 이제 다운톤이 되고 나서 감산을 늦게 했잖아요. 하더라도 뭐 소모적인 감산하고. 그래서 4, 4분기 실적, 이게 4, 4분기인데 2000년 4, 4분기에 통계하면은 45% 올라갔어. 근데 올해 1, 4분기 때 감산을 더 덜했다. 아직 실제 나와봐요. 실제 그렇다면은 마켓시어가 더 늘어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체 얼마까지 더 늘리는 게 목표야? 그게 진짜 목표야? 끝까지? 그렇지. 멈춰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아니, 그러니까 얘도 감산하니까 내가 감산을 덜해도 마켓이 늘어나는데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임박했다고 볼 수 있는, 임박했다고 희망하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 SK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는 SK 하이닉스를 염두에 두고 한 거 아닌가요? SK 하이닉스하고 SK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관계없어요? SK증권은 SK그룹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거. 다 지금 PEF가 주인이거든요. 그래요? 실질적으로 업무적으로는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돈 받는 건 없어요. 실질적으로. 알겠습니다. 거기 애널리스트가 그거 하지는 않지. 애널리스트가 그렇죠. 떠나면 그만인데 뭐. 그러니까 어쨌건 이거는 어떤 특정 어떤 그 이해관계가 아니라 네네. 그냥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정말 제가 너네가 추구하는 목표가 뭐야? 유튜브 애널리스트를 잘 알거든요. 다 후배들이니까 만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이거보다 속마음은 더 큰 거예요. 더 부담되는 거예요. 상황이 얼마나 시리어스하길래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감사는 임박했는데 임박한 게 안 나타나면은 올해 이익은 개떡 정도가 아니고 개떡이다.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 지금은 상당히 지금 4, 4분기부터 지금 6개월째 되고 있잖아요. 네. 다운턴이. 가격을 엄청 뺐어요. 근데 수요가 안 살아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여쭤봐야 돼. 우리 제 대표님 제가 말씀하는데 우리 휴대폰 바꿀래요? 항상 물어보는 거. 그럼 폴더폰이면 바꿀래요? 아니면 그 헤드셋 하는 AR, MR 그런 거 나오면은 150만 원짜리 그거 비싸잖아요. 2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짜리 3,000달러니까. 그거 바꿀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동하게 하는, 와우하게 하는 제품이 안 나온 상태에서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요가 빨리 계속 안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가격이 싸도 사는 고객이 없다는 게 재고의 문제라고 삼성증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정도니까 삼성전자가 캐펙스를 여기 10%, 20% 했잖아요. 10%에서는 최악 어서 왔다. 20% 하면 야 이젠 사들어 가자 일단. 근데 이 아무 액션이 없는 상태에서는 뭐냐 이거지.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투자하기가. 2008년도에 4, 4분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2008년 4, 4분기 리먼 브라더스 났을 때 15년 전입니다.
지금 그때 당시 한참 했던 애널리스트가 살아있거나 지금 계속 살아있다는 죽은 게 아니고 지금 현장에서 그치. 뛰고 있는 사람들은 없다고. 지금 여기 매크로 얘기하시고 막 얘기하시는 그 분들도 그 당시 지금 반도체 전문가도 아닐 뿐더러 그 당시 한 반도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요. 그렇죠? 반도체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저하고 한 두 명밖에 없어요. 말씀드리는데 그 당시보다 재고라든지 상황이 훨씬 나빠요. 작년 6월 달에 제가 삼성전자 53,000원 왔을 때 어디 방송에서 나와서 떠들 때 삼성전자 적자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니까 진행하신 분이 그거는 염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발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할 때 저 아저씨는 20살, 20대 초반인데 뭘 알았나. 방송을 짧으니까 길게 이렇게 얘기 못하는 게 아닌데 그 당시는요 반도체 업체가 열 몇 개 있어 디램이. 그래서 약한 거리가 자빠지면서 턴어라운드가 빅하게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세 개밖에 없어. 세 개인데 두 명이 어쩔 수 없이 감산을 했어. 돈도 끄고. 삼성전자가 안 했어. 세 명 중에서 한 명이 죽을 것 같아요? 죽지는 않잖아요. 이거 죽을 수는 없거든. 그래서 세 명은 다 공조 감산을 하지 않으면 이건 업황이 확 돌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8년도 다운사이클보다 더 심각한 거야. 그리고 그 당시는 리먼 브라더스는 시스템 리스크 해가지고 확 났다가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PC 살 것 갑자기 안 산 게 아니고 이 갑자기 이렇게 시추이 변하면서 거기에 놀래 자빠진 거고 지금은 코로나 때 엄청나게 많이 사들인 그 후가 때문에 수요가 없다고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감산을 좀 더 하더라도요, 반도체 가격이 확 올라가는 시츄에이션은 이런 상황은 예전에는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걸 바라보는 상태에서는 삼성전자가 현상 인식을 제대로 해야 된다. 왜? 삼성전자 반도체 계속 못 보면은 딴 데 투자도 영향을 받아요. 그럼 근본적으로 주가는 53,000원 안 갈지 모르지만 상당 기간 6만 원에 갇혀서 6만 전전에 있을 수도 있다. 결단 내려라. 그래서 많이 묵었다 아이가. 결단 내.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뭐 SK증권 나온 거 봅시다.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감산해도 후발업체 감산하니까 삼성전자 걱정하지 마. 마켓이 안 빠져.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마켓이 확대하려고 전략을 유지해도 업계가 재편돼서 3명 중인데 한 명이 완전히 자빠지고 그런 일 없어. 꿈깨 이런 얘기라고. 말을 참 잘했죠 이 애널리스트. 한번 불러보세요. 네. 괜찮은 후배입니다. 네. 그 피봇의 명분은 주고 있는데 피봇의 액션은 아직 안 보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희망 사이클에 이 희망 사이클이 안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지 희망이거든요. 이게 돼야지 삼성전자 5조에서 7조 올해 전체적으로 야 삼성전자 5조 7조 작년에 40몇 조다 올해 7조 이 얘기 나오는 게 참 웃긴 거야. 작년에 하이닉스가 7조 벌었어요. 네. 삼성전자 올해가 7조 얘기 나온다고. 연초 시작 15조에다가 지금. 이런데 사이클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 첫 번째 4, 5, 6월 달에 애플은 좀 신호를 보였어. 애플이 1월 달, 2월 달, 3월 달 보면은 셀스루드가 마이너스 시작하다가 YY 플러스로 돌려고 하고 있어요. 애플 거는 조금 팔리려고 하는 어떤 조짐이 보여. 애플은 그 주가 괜찮은 편이잖아요. 근데 애플 말고 삼성이나 기타 등등 스마트폰 전반적으로 성장이 나타나야 돼요. 스마트폰 성장이 나타나서 MLCC가 확실히 해서 삼성전자 크면서 이게 기조가 돼야지 모바일 수요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그 완제품에 대한 수요가 좋으니까 채널 제거도 좀 리스타킹 될 것 같고 그때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감산을 좀 해주면은 2분기 말 6월달 기점으로 재고는 좀 내려가는 추세가 되면은 서버 업체들도 재고가 좀 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서버 업체들도 좀 수요를 좀 주고 이게 하나 둘 세 개 같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물고 어디서? 중국이나 이런 데서 스마트폰이 좀 팔리는 거 그게 확인하기 먼저 삼성전자가 재고를 좀 줄여주는 걸 해야지 3, 4분기에 수요가 회복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게 하나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올 연말로 미뤄지는 겁니다. 연말로 미뤄지면은 날아가는 주식도 있잖아요. 1차 전지 말고 3차 전지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전지가 더 가는 거죠. 안 누시네. 1차 전지도 아니고 3차 전지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전지가 더 가야 되는 거라. 돈이 갈 데가 없어서. 힘들어요 웃기가. 얻기 힘드네. 조금 더 분발하세요. 힘들어. 민 팀장님이 용기를 안 주고 갖고 기 빠지게 해서. 어쨌든 간에 오늘 이슈는 별 좋은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결단의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어떠면은 모멘텀이 될 수도 있죠. 이 기대감이. 오늘 그렇죠. 마이크론이 거의 4% 가까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그저께.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이닉스도 1% 정도에서 강보합. 네.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안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인가? 싶은 생각이 그것도 살짝 있을 수 있는 거고 마이크론을 중국이 공략하는 것처럼 이게 단기적인 쇼맨십이면 아무것도 아닌데 혹시라도 그러면은 우리가 중국에서는 조금 페이버를 받거나 거기서 팔지 않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말이죠. 근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미국과 중국이 싸우잖아요. 한국의 디램이 희소 가치가 될 가능성이 정말 말씀드렸죠.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의외로 희소 가치가 될 소지도 있어요. 삼성이 그런 걸 기다리는지도 모르지. 연말 가면은 어차피 우리 중국에서 아웃풋도 좀 줄여야 되고 마이크로 하이닉스도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더 줄일 데 없어. 시간만 지나와. 상황이 바뀌어서 이런 희망을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거는 수급도 아니고 정치적인 맥락에서의 어떤 의외의 변동성을 기대하는 거죠. 저도 넌지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그게 한켠에 있는지도 모르죠. 그 버티는 거죠. 네. 얼마나 버틸지 기대해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부장제로 주식을 살 것이냐.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데 어쩌겠 최근에 근데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제가 내일 모레 말씀드린 아스플로 오늘 좀 주가 나쁘지 않은데 그런 것도 다른 얘기고요. 일반적으로 하는 소부장제는 많이 올랐다는 것을 이 애널리스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미리 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미리 많이 갔다.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DNF하고 DBI는 저 개인적으로 잘 모르고요. HPS하고 하나마이크로는 아는데 하나마이크로는 많이 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가. 부담스러울 정도. 이것도 좋은 주식이긴 한데 이것도 많이 부담스러울 정도 많이 갔어요. 다른 것도 다르지 않겠습니다만 이건 다른 이슈가 있고 DB 하이텍은. 어쨌든 간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많이 올린 이유가 뭐냐? 볼게요. 투자가들이 너무 영특해. 우리 뱅크런이 아니고 휴대폰 런이라 하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다 알아. 뭐냐? 과거에도 반도체 사이클이 다운되잖아요. 다운되고 2년 정도 다운 사이클이 있다 하면은 1년 반쯤 지났을 때 이 소부장주가 선제적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실적과 관계없이 없는 듯하게. 그게 과거 사이클상 이 애널리스트가 잘 했네요. 한솔케미칼, 동진세미칼, 후성, DNF, 원이 이게 약간 재료업체죠. 재료업체가 뭐죠? 일반 장비업체가 조금 더 넘버가 보장이 되잖아요. 얘네들 보면은 2년까지 안 기다리고 1.5년 지났을 때 선제적 주가가 올라갔다 이거죠. 그렇죠? 네. 단 아까 말한 것처럼 선제적으로 올라가더라도 과거와 같이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 게 맞아요. 왜? 아까 전망이 아주 세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선제적으로 반응한 건 맞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반응한 건 맞는데 이게 이 정도 갈 주식이야 라고 봤을 때는 손이 잘 안 간다 이거예요. 예? 부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좀 신념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 전공정 장비, 전공정 아니면 후공정 있고 그 다음에 또 소재가 있잖아요. 후공정 장비 중에서 괜찮은 주식은 사실은 하나 마이크론, SF 반도체가 탄력은 있어요. 근데 이게 수치로 뒷받침이 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게 리스크하거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형이 이미 지나갔어요. 추천을 애널리스트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요. 그러면 뭐냐? 소재업체가 그나마 낫거든요. 근데 소재업체는 원래 넘버가 나오니까 안 싸다는 게 문제잖아요. 안 싸지만 넘버가 있으니까 만약에 진짜 반도체 사이클이 삼성하이닉스가 버틴 이유가 있다. 그럼 지금 3월 달이 아니더라도 9월 달, 12월 달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포토에서는 소재를 사는 것은 약간의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렇게 난리친 이미 이게 부담 이거 감당할 수 있어? 이거하고 대비했을 때는 감당할 만해 라고 하는 주식들이 몇 가지 있긴 있는데 추천한 종목들을 보면 애널리스트들이 한솔 케미칼, 원인 머티리얼즈, 하나 머티리얼즈 세 가지 종목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져왔어요. 네. 어떠세요? 한솔 케미칼 지금 주가 요 정도인데. 아직은 아직 그렇게 크게 슈팅이 나오진 않았네요. 그렇죠. 조정 이후에. 이게 워낙 과산화수소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2차 전지 들어가는 또 소재도 하고 하는데 1분기 실적까지 안 좋았어요. 근데 6월 말 7월부터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된다는 그 컨센서스가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 밸류가 높은 주식이에요. 과거 피크 25배. 일단 좋을 때니까. 이게 안 가더라도 한 20배 정도, 한 18배 후배 정도 간다 하면은 이게 아마 지금 주가가 20만 원 초반인데 아마 애널리스트 목표치가 중간 정도 하면 30만 원 정도는 바라볼 수 있는 예측이 타당성이 좀 더 있는 거죠. 이건 넘버와이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원인 머티리얼즈는 워낙 변동이 심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고 하나 머티리얼즈도 안 빠졌어요. 하나 마이크론의 자회사 이거는 부품회사 조립회사인데 요거보다 조금 긴 호흡으로 가져가면 하나 마티리얼도 한솔 케미칼 다음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일 모레 말씀드린 아스프로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 긴 그 트랙으로 봤을 때 큰 가려는 방향성이 더 괜찮다.
작은 종목이에요. 하나머트리나 한솔케미칼은 엄청 시가총액 큰 건데 작은 종목이라는 리스크는 분명히 아스프로는 있지만은 그 나름대로의 성장성은 더 밸류에이션도 괜찮다. 하나머트리 이거보다 더 밸류 그런 그 종목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게 한솔케미칼 정도 내일 말씀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 리포트 나온 거 보시면 이 목표가 너무 높고요. 38만 5천 원. 이게 좀 높은 것 같고. 근데 저 목표가는 안 믿을 거예요. 요즘 많은 분들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일 낮은 게 27만 원이거든. 뭐 현재 주가 21만 원, 20만 원 천 원이니까 27만 원이면 안 사지. 30만 원은 갈 수 있다. 왜? 뭐 마켓이 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니까 보시면 되고. 두 가지 종목 얘기했네요. 오늘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